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의 안승규입니다. 오늘 저는 쿠알못을 위한 쿠버네티스 입문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호스트에서 프로세스가 실행되려면 소스 코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소스 코드를 러닝 시켜서 프로세스와 형태로 해서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를 기동하게 되죠. 근데 이 그 컨테이너에서는 소스 코드를 이미징으로 패키징해서 호스트에서 아이솔레이션 시킨 프로세스로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다시 한번 소스 코드, 이미지라는 걸로 이제 감싸고 소스 코드를 그거를 실행시키면 똑같이 프로세스가 뜨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 기술은 자원 분배, 그러니까 C그룹과 같이 각 프로세스마다 자원을 분배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로 이제 자원들을 격리시키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그냥 쉽게 격리시키고 그거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기술이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컨테이너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호스트 머신이라고 호스트에 버추얼 머신이든 아니면 베어메탈 서버든 그 호스트에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 일반 프로세스라는 명령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네임스페이스 1이라고 하는 루트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전부 다 네임스페이스 1이라는 걸 쓰니까 격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컨테이너로 가면 컨테이너에는 얘네들만 격리시킬 수 있는 그 자체 네임스페이스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임의로 여기다 이제 적어놨는데 뭐 3021번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그 할당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컨테이너에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나 혹은 기타 설정들이 뜬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컨테이너는 C그룹하고 네임스페이스로 구분돼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프로세스가 이제 독립적으로 다 각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라는 것이 프로세스 안에서 다 독립적으로 갖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네트워킹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 그 다음에 UID, 호스트 네임, 마운트 등을 전부 다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독립적으로 해당 프로세스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넷이라고 하면은 그 IP 어드레스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그 포트 등을 이제 보통 이제 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거는 이 내부적으로 이 해당되는 그 컨테이너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도 자체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안에서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뜨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자체 PID를 갖고 밖에서 이 네임스페이스 1에서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프로세스 아이디 맵, 그 아이디는 다르겠죠. 번호는 다르겠죠. 뭐냐면 밖에서 보는 거는 실제적으로 얘가 뜨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밖에서 보는 거고 뭐 6만 번 뭐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가 막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안에서는 이 네임스페이스 안으로 들어와서의 PID는 프로세스 아이디는 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만 또 관리하게끔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번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프로세스 아이디를 내부 안에서 만약에 뭐 킬로 죽인다라고 하면은 그 내부 프로세스 아이디를 하면 되고 밖에서 얘를 죽이겠다라고 프로세스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이 밖에서 쳐다보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어, 그 죽이면 됩니다. 결국 두 개는 매핑되어 있는데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안에서는 다 독립적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저 아이디도 전부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저 아이디
내용들도 다 각각 밖에는 유지하지 말고 내부 유지 아이디로 독립적으로 좀 가질 수 있고, 호스트 네임도 독립 호스트 네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 호스트 디렉토리에 있는 곳을 이용해서 마운트를 하거나, 아니면 가상 메모리, 우리 TMPFS라고 이제 템포러리, 보통 이제 가상 메모리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가상 메모리를 버추얼 메모리를 만들어서 이걸 파일 시스템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것을 바로 컨테이너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호스트 안에서 이렇게 뜨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독립적으로 띄우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호스트 내에서 멀티 컨테이너가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지만, 멀티 호스트에서 각각 컨테이너들이 실행돼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림과 같이 호스트가 하나가 있고 다른 호스트가 있고, 똑같이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띄우는 컨테이너를 딱 띄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컨테이너가 이 똑같은 형태가 또 다른 호스트에 뜰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호스트와 호스트 간에 컨테이너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는 내부적으로도 넷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부 호스트 안에서만 알 수 있을 네트워킹인데, 이거를 외부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여러 호스트에 뜰 때는 이 스케줄링, 그러니까 어느 호스트에 띄울 것인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또 그거 이제 또 스케줄링에서 여유가 있는 호스트를 찾았으면 거기에 이제 배치하는, 플레이스먼트 해주는 기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컨테이너를 그쪽에 스케줄링해서 어떤 호스트에 배치를 했으면 실행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원한다면 리스타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테이너 관리도 이제 필요하게 되고, 호스트와 호스트 간에 멀티 호스트를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제 쉽게 이미지 가지고 쉽게 띄울 수 있으니까 스케일 아웃, 또 이제 여러 개 컨테이너를 늘리는 것도 이제 좀 가능해야 되고, 컨테이너에서 스토리지를 보는, 그러니까 뭐 호스트에 있는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센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스토리지를 본다든지, 뭐 아이스카시, 센, 이런 스토리지들을 분산 스토리지를 본다든지,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도 볼 수 있게끔 컨테이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컨테이너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호스트 하나에다가 프로세서 하나 띄울 거면 사실상 이미지 그냥 뭐 타르볼로 마른 거 그냥 호스트에 던져놓고 SCP로 카피해 놓고 거기서 이제 러닝 시켜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술들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쿠버네티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들을 좀 쉽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라이즈드 앱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스케일링 관리하는 오픈소스가 바로 쿠버네티스다. 이제 그리스어로 뭐 키버네티스 뭐 이런데, 이게 뭐 C 파일럿이라는 핸즈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는, 이렇게 배를 운전하는 이런 뜻인데, 조타수 뭐 이런 경우죠. 이 그리스어로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발음이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한번 이제 큐브콘이라는 이제 쿠버네티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리스어를 하는 그리스 이제 아리토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고. 그랬더니 기베르니티스 이렇게 진짜 발음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리스어에서 출발했고요. KAS라고 써요. K와 S 사이에 8글자가 있기 때문에 KAS라고 씁니다. 뭐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있죠. I, 18, N 이렇게 이것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K8S라고 많이 써요. 근데 K8S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뭐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왕에 할 거면 외국 애들도 알아듣기 좋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K8S라고 하는 것보다는 KAS라고 이름을 발음을 좀 계속 뭐라 그러지, 이제 입에 달게끔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외국 애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구글의 보그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제가 이제 구글의 이제 브렌던 번즈라는 애가 이제 구글에서 그 쿠버네티스를 만들 때 이제 한 그 인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친구가 우연히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자기는 이제 햅티오라는 구글에서 나와서 햅티오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쿠버네티스 전문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뭐 홍보하러 온 건데, 그때 물어봤어요. 니네들 보구에서 했는데 왜 그 보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보구가 어느 정도까지 쓰이냐 했더니, 보구는 거의 한 그때 쓴 게 거의 한 10년 이상 그 컨테이너 관리를 10년 전서부터 했다는 거고, 그 당시가 이제 2017년인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를 만난 지가. 그러니까 10년 전서부터 보구를 써왔고, 구글에 있는 컴퓨터 엔진도 전부 다 보구 위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위에 VM을 올린대요. 전부 다. 그리고 뭐 지메일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고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쿠버네티스를 빼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쿠버네티스를 따로 그냥 만드는 게 더 빨랐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기반 시스템에 연결된 것들을 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보고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느꼈던 것들, 이런 내용들, 강점들만 빼서 쿠버네티스를 다시 만든 거예요. 고루 다시 짠 거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2015년 7월 21일 날 정식으로 1.01 리리즈가 됩니다. 이제 구글이 해서 됐고, 구글이 자체적으로만 가져가면 이 소프트웨어를 아무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도 좀 의문이긴 해요. 왜 얘네들이 갑자기 엔터프라이즈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구글이 그거를 CNCF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 기증을 합니다. 요때 이제 만들어진 애가 같이 만들었던 애가 조 베다, 브렌던 번즈, 크레이그 맥뉴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브렌던 번즈가 왔다 그랬죠. 브렌던 번즈가 아니라 크레이그 맥뉴키가 왔었어요. 그래서 크레이그 맥뉴키는 햅티오를 만든 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햅티오로 그 코파운더예요. 그 브렌던 번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MS에 있죠. 그쪽 MS에서 이제 디스팅기시드 아마 그 기술자로 지금 되어 있고, 조 베다는 이제 지금 아마 VM웨어에 있는 걸로 그때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친구 세 명이 쿠버네티스 시작했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CNCF 프로젝트는 그레듀에이트, 인큐베이터, 샌드박스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샌드박스까지는 뭐 그나마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큐베이터로 올라오고, 인큐베이터가 그레듀에이트 되기에는 많은 이제 테스트나 아니면 많은 그 활동들을 필요로 합니다. CNCF 최초로 그레듀에이티드 된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예요. 그렇겠죠.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모니터링 툴인 이제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가장 그 핫한 툴이었다라고 보죠. 그 소프트웨어다,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버네티스가 3개월에 한 번씩 스테이블 버전이 리리즈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이전 버전은 그 버전 1.21이에요. 4월 8일 날 나왔고,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1.21.1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버전 1이 메이저 버전이고, 2일이 마이너 버전이고, 이제 마지막 1이 패치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치 버전은 좀 올라가는데, 마이너 버전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스테이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1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쿠버네티스를 쉽게 하려면 이거 일러스트레이티드 칠드런스 가이드 투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쿠버네티스 가이드인데, 좌측에 나오는 게 이제 캡틴 큐브. 얘가 이제 그 우리 보통 CNCF에서 하는 쿠버네티스 행사 보면은 이제 마스코트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캡틴 큐브고, 이 우측에 있는 애가 이제 기린이 PP예요. 근데 뭐 이렇게 PP가 뭐 이렇게 컨테이너 가지고 뭐 배에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뭐 힘들고, 뭐 나중에 캡틴 큐브가 나서 뭐 도와주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이걸 받고 나서 제가 영어로 받고 나서, 영어는 되게 짧아요. 글도 되게 짧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딸한테 이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칠드런스 가이드는 처럼 그려놨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기능은 앞에서 말한 그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컨테이너 배포 및 실행, 그러니까 이뮤터블,
이뮤터블하고 디클래러티브하고 스케줄링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뮤터블 인프라라는 말이 요즘에 많잖아요. 이뮤터블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그 서버에 그 무언가를 그 배포하고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수정할 때 뭐 일반적으로 뭐 좀 수정하잖아요. 그 서버에 들어가서 혹은 바이너리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서버에 이제 복사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그 서버 자체 형상으로 보면 바이너리 파일이 수정됐던 아니면 텍스트 파일이 에디팅으로 수정됐던 아무튼 그 서버 자체 하나의 서버로 보면은 그거는 이미 수정된 거예요. 그 뮤터블한 거죠. 뮤터블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프라에서 말할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뮤터블이라고 해요. 뭐냐면 내가 아주 조그만 것만 바꿨어도 이 바꾼 거 전체를 OS랑 같이 배포를 하는 거죠. 이게 기존의 호스트 베어메탈일 때는 불가능한 개념이었는데 VM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뭐냐면 VM 이미지를 조금만 설정해서 이미지로 말고 그거를 이제 바로 배포를 하면 되니까. 근데 VM도 사실 이뮤터블은 쉽지가 않아요. 그거라 뭐 조그만 거 텍스트 파일 하나 바꿀 때마다 이미지 VM 이미지를 다시 굽고 그걸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오면서 이 이뮤터블이 진정한 이뮤터블이 된 거예요. 내가 수정할 때는 이제 앞으로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파일들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로 묶어서 변함없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게 이뮤터블하게 모든 게 배포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설정이 틀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서 이뮤터블이라는 게 이제 실제적인 가능성이 돼 있는 거고, 디클래러티브는 컨테이너 배포할 때 뭐 우리가 복사하고 뭐 SCP로 복사 이런 게 아니라 야물이든 아무튼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파일, 휴먼 리더블한 파일로 쿠버네티스 그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뭐 관리하는 툴한테 알려주면 걔가 이걸 배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클래러티브하다는 거고, 스케줄링은 여러 호스트에서 이제 뭐 어디든지 배포할 수 있게끔 스케줄링 한다는 거고요. 서비스 디스커버리하고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IP로 찾으면 힘들겠죠. 왜냐면 컨테이너는 죽었다 프로세스가 죽었고 다시 살면 IP가 바뀌거든요. 그 안에 IP도 가지고 있다 했죠. 컨테이너는. 그래서 보통은 DNS로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터널 DNS 기능이 있고 시크릿 애딩 컨피규레이션에서 이것들을 동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마운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스에다 넣지 않는다는 거고, 셀프 리페어링, 이게 자가 치료예요. 뭐냐면 리컨실레이션 해주면서 얘를 그 레지니스 프루브나 아이브니스 프루브로 가지고 이게 지금 컨테이너가 프로세스가 안정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한 다음에 리컨실레이션 해주는 거죠. 리컨실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또 설명을 기회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호리젠탈 스케일은 아까 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오토메이티드 롤아웃 롤백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배포했던 히스토리를 롤백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은 내가 어떤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블록 스토리지를 컨테이너에 자동으로 붙일 수 있다. 배치 이스큐션은 잡 형태로 실행할 수 있다. 배치 형태로 이런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고객의 서비스에 대해서 릴라이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레질리언스 등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디클래러티브 디플로이먼트 이 야물로 하는 게 장점이냐? 이거는 사실 논의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휴먼 리더블은 맞는데 야물 파일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그 외국에 나가면 다 이거 헬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건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디클래러티브하게 디플로이먼트 한다는 것 자체는 장점이다. 근데 그게 야물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냐의 이슈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PI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받는 API 있잖아요. 그 API에 어디미션 컨트롤러에서 플러그인 식으로 내가 이 API의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필터 체인으로 이렇게 API를 받으면 여기서 처리하고 그 다음 못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가 이렇게 계속 필터로 가는데 그 안에 내가 플러그인 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기능을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서비스 뭐 이렇게 혹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커스텀 컨트롤러는 이게 CRD가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리콘실레이션이에요. 뭐냐면 이거 오타가 있네요. 커스텀. 네, 그
그 내부적으로 그 리소스를 정의해서 그 정의된 리소스로 그 배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컨트롤러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면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코시스템이 되게 발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큐브콘이 이제 매년 열려요. 상반기, 하반기. 근데 이제 큐브콘은 아까 그 쿠버네티스는 이제 키 좋다서 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은 다 온라인으로 됐고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현재 큐브콘 19년 유럽, 그 다음에 초반은 유럽, 그 다음에 하반기는 그 미국, 이렇게 아메리카, 이렇게 북아메리카 이렇게 두 군데서 이제 나눠져서 보통 이제 큐브콘을 하는데 컨퍼런스를 하는데 2019년 바르셀로나에 제가 이제 갔었어요. 이때는 제가 그 컨트리뷰터 서밋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큐브콘도 갔었고 큐브콘 하기 전에 컨트리뷰터 서밋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터 서밋에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그 컨트리뷰터 서밋 전날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그 얼굴을 좀 익히라고 이제 서로 이제 컨트리뷰터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파티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제 뭐 이렇게 빠에야 이떠만큼 이렇게 큰 이제 먹물에 이제 한 그 볶음밥 같은 거 이것들을 이제 막 나눠주면서 먹기도 하고 맥주나 막 이런 것들을 술을 막 칵테일도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컨트리뷰터끼리 얼굴을 익히라고 하고 그때 처음 2019년에 요걸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걸 일러스트레이티드 칠드런스 가이드 포 쿠버네티스 이거를 둘째한테 했더니 에이 저리 치워 그러더라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중2였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컨트리뷰터 이렇게 서밋에 이제 뉴 컨트리뷰터로 이제 저거를 받고 이제 참석을 했었었죠. 샌디에고에서는 물론 이때 벌써 7,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2019년에 드라마틱하게 이제 사람들이 참석자가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벌써 이미 샌디에고 때 7,0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막 그 큰 이런 컨퍼런스에서 이 콩 뭐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뭐 여기 보면은 뭐 나오죠. 모구디엔에 뭐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막 후원하면서 엄청나게 큰 컨퍼런스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큐브콘 같은 데 가서 이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도 느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크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쿠버네티스 이제 아키텍처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표가. 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쿠버네티스는 이 위에 거 요거는 좀 빼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할 때 쓰는 거고 혹은 그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때 하는 거고 여기 밑에 것만 보면 됩니다. 보시면은 API 서버가 있죠. 그리고 스케줄러가 있고 SCD라고 있습니다. 이 SCD는 키밸류 스토어인데 여기에 무조건 모든 정보들이 다 이 키밸류에 들어가요. 그리고 컨트롤러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에는 컨트롤 플레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드에 가면 큐블렛과 큐브 프락시 이렇게 두 개가 떠요. 이렇게 이게 답니다. 이게 구조가. 물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모듈은 빠졌어요. 왜냐면 쿠버네티스는 네트워크 모듈은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IP를 어떻게 할당하고 이런 것들은 스펙은 얘네가 주고 구현은 네트워크 모듈 구현하는 쪽에서 구현해서 붙여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보시면은 모든 화살표가 다 API를 통하고 있고 API가 SCD를 통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어떤 이 컴포넌트들이 SCD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부 다 API 서버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매니저하고 스케줄러는 당연히 어디다 배포할지를 보는 거고 컨트롤러 매니저는 뭐냐면 이 컨트롤러 매니저가 여기에 이제 떠 있는 컨테이너들 있잖아요. 컨테이너들을 숫자를 맞춰줘요. 맞춰준다는 건 뭐냐면 상태를 맞춰준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린 desired state, 그다음 current state라고 하는데 desired state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컨테이너를 3개 띄워라. 어떤 컨테이너를. 그럼 3개 띄워라 그러면 그 3개를 띄워주기 전까지는 뭐 제로죠. 근데 desired는 3개고 current는 제로겠죠. 안 떠 있으니까. 그러면
컨트롤러 매니저가 계속 쳐다보다가 커런트가 아직 0이네. 그러면 3개까지 띄워. 그러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만 떠 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띄우고. 하나가 있는데 죽었다. 그러면 2개가 됐으니까 다시 3개로 맞춰주려고 다시 띄우고. 이게 셀프 힐링이고 레컨실레이션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해주는 게 뭐냐면 이런 리소스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컨테이너들을 다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에 커런트 스테이트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 상당히 간단한 개념이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 보이고 실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큐블릿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노드의 리소스를 이제 확인하고 API 서버인지 알려줘가지고 스케줄러가 이제 해당되는 노드의 상태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큐브프락시는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떠 있으면 요 해당되는 컨테이너가 이제 모듈과 통신할 수 있게끔 약간의 이제 뭐라 그러지 설정들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로드 밸런싱 해주는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큐브프락시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드에는 큐블렛과 큐브프락시가 떠 있고 마스터 노드에는 API 서버, 스케줄러, SCD, 컨트롤 매니저 이렇게 떠 있다. 위에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는 지금은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컴포넌트는 지금 얘기했죠. 뭐 똑같은 말입니다. CNI만 지원하고 텍스처 네트워크 컴포넌트는 있으나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NI만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할 수 있게끔 됐는데 그걸로 가지고 운영에는 쓸 수 없고 그냥 네트워크를 그냥 연결하는 데는 쓸 수 있는데 테스트로는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이고요. 스케줄러는 이제 아까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거를 처리해 주는 애고 스케줄러는 컨트롤러는 아까 말한 스케일아웃을 해주는 거를 말하는데 이게 컨테이너 몇 개 띄울지 레콘실레이션을 해준다. 디자이어드 스테이트와 커런트 스테이트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컨트롤러다. 큐블릿은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삭제, 재실행하고 네트워크 모듈과 컨테이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네임스페이스, 파드,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 프리셋, 서비스 엔드포인트, 컨피그 매 시크릿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은 이제 파드입니다. 파드.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나누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를 어디에 설치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얘가 물리적으로 나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나눌 때는 스케줄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케줄러 배포진 거고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검색어 정도 그런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약간의 테넌트 기능도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컨테이너는 파드인데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파드는 컨테이너 묶음으로 스케줄링 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파드 안에는 여러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 단위로 네임스페이스와 IP를 가집니다. 그러면 아까는 컨테이너가 이제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여러 컨테이너를 넣을 수도 있어요. 네. 네임스페이스 안에 하나의 컨테이너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파드도 여러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다. 파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약간 개념적인 거죠. 그리고 파드 단위로 IP를 갖는다는 거는 요 컨테이너도 102 192 168 30.70 그러면 이것도 192 168 30.70 똑같은 IP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는 어떻게 구분하냐? 네임스페이스 아니니까 지금 IP가 같잖아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는 IP 말고 포트죠. 그래서 이 A와 B를 나누는 거는 포트로 나눕니다. 포즈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예요. 인프라 컨테이너예요. 뭐냐면 네임스페이스를 만들려면 컨테이너가 하나 기본적으로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포즈라는 인프라 무조건 뜰 수 있는 실수할 리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쿠버네티스 진영에서 만든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파드 띄울 때는 얘는 무조건 하나가 포즈 컨테이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컨테이너가 해주는 거는 사실상은 이 컨테이너에 대한 오픈 프로세스들을 관리해주는 역할까지도 얘가 이제 원래 하는 걸로 이렇게 소스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컨테이너는 두 개는 같은 볼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컨테이너 A와 컨테이너 B가 떴는데 같은 볼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라이팅을 얘네들이 라이팅하는 걸 안 깨지게 막아준다 NFS처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읽는 것만 하고 한쪽은 라이팅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드를 배포한다는 건 뭐냐면 유저가 그 야무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플레인의 API 서버로 보냅니다. 물론 인증 같은 건 다 바른 거에 야무를 받았죠. 그렇게 되면 컨트롤 플레인이 스케줄러에서 찾아서 스케줄링해서 필요한 노드에다가 파드를 배포하는 거예요. 물론 파드 자체를 보내진 않겠죠. 이 야물 파일을 HD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노드가 이 HD에 저장되어 있는 야무 파일을 가져와서 그거에 맞게끔 컨테이너를 띄워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그냥 파드,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파드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드 배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API 버전,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약속이에요. 다른 건 뭐냐면 요 카인드, 이게 어떤 종류냐, 이 리소스가 파드라는 거고, 메타데이터는 여기다가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파드에 대한 이름. 그래서 엔진엑스 파드라는 이름 줬고,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디폴트에다 준 거예요. 이렇게 띄울 수 있고, 스펙 해가지고 컨테이너에다 네임 엔진엑스 이렇게 이건 도커업이죠. 도메인이 없으니까 디폴트는 도커업입니다. 도커업으로 엔진엑스 1.2, 1.0을 이제 호출해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포트 80을 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드를 보면 노드 1에 컨테이너 엔진엑스, 컨테이너 포즈, 볼륨 해서 네트워크 스페이스 이렇게 띄운다. 라는 게 이제 하나의 파드예요. 근데 실제로 물리적인 거 보면 이 컨테이너죠. 물리적인 건 컨테이너입니다. 실제로. 프로세스를 잡아먹고 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파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네. 네, 보시면